2015년 9월 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 앞입니다.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주택 안에 들어가는데 몇 분 뒤 또 다른 남성이 살려달라고 외치며 뛰쳐나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처참한 장면을 마주했는데요. 집에 들어서자 거실엔 피를 흘린 채 숨진 여성이 있었고 안방에서도 또 한 명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피해자다움입니다. 예, 최근 배우 나나 씨 집에 든 강도가 피해자인 나나 씨와 그 어머니를 역호소하고 저희한테 보냈죠. 옥중 편지를 보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그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화로 정당방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있었던 이 공릉동 사건을 조명해 보기로 했습니다.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2015년 서울 노원구의 강릉동에 있던 정릉동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한 주택에 굉장히 처참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경찰이 출동했을 때 집안의 거실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었고요. 몸 곳곳에 여러 곳에 칼에 찔린 상태였습니다. 또 안방에 또 다른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은 벽에 기댄 채로 숨져 있었는데 역시 몸에 칼을 찔려 숨졌습니다. 그리고 거실 안은 굉장히 좀 흐트러져 있는데 그 숨진 남성이 운동화를 신고 있어서 외부에서 침입했던 남성으로 보이는데요. 자, 아까 이 살려달라면서 뛰쳐나가는 남성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의 실마리를 쥔 사람이 바로 그 살아있으면서 생존자이면서 목격자이기도 했던 남성 양 씨였습니다. 자,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였던 그 양 씨, 숨진 이 피해 여성과 결혼을 2달 앞둔 남자친구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양 씨와 숨진 여성은 약 10년간 교제를 이어오다가 11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였습니다. 자, 먼저 양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이 일어난 집의 평면도를 보면서 당시 상황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예. 자, 양 씨는 사건 당시 위쪽에 있는 평면도상 위쪽에 있는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건너편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새벽 시간 한 남성이 현관문을 통해 들어와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안방으로 가서 예비 신부 박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자친구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양 씨가 이 광경을 보고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는데요. 양 씨는 남성이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서 그대로 남성에게 찔렀습니다. 앞서 남성에게 공격을 당한 예비 신부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요. 또 양 씨에게 찔린 남성도 흉기에 찔린 후에 스스로 안방 쪽으로 이동해서 벽에 몸을 기댄 채 숨졌다는 게 양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이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장상병으로 확인이 됐고 이 문제의 흉기, 양 씨가 처음에는 이 흉기를 남성의 것이라고 진술을 했었는데요. 조사 결과 양 씨와 피해 여성의 집에서 사용하던 흉기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들어보면 되게 단순한 사건이잖아요. 어렵지 않은 사건이죠. 침입자와 몸싸움을 하다 침입자가 죽고 이 유일한 피해자이면서도 생존자, 더 문제가 될 게 없었잖아요. 양 씨가. 예. 근데 이제 문제가 한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은 시간적 문제예요. 사건의 발생 시간, 특히 새벽 5시 27분의 시간이 중요한데 이때가 인근에 사는 여성이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시간이 5시 27분입니다. 그리고 CCTV가 지금 여기 있는데 한 숨진 남성, 그러니까 장상병이 이 집에 들어간 시각이 5시 28분입니다. 1분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1분 차이에 어떻게 저것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 여성이 약혼녀죠. 여성이 비명을 지르니까 이 장상병이 그 집으로 들어갔고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은 거 아니냐라는 게 주된 논점이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양 씨가 이제 이 상황이 끝났는데 지나치게 침착했고요. 또 예비 부부인데도 각방 생활하는 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은 장상병이 그걸 안에 들어갔다가 양 씨한테 찔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해당 프로그램이 당시에 SBS 궁금한 이야기 Y였죠. 말씀드리신 것처럼 5시 27분에 여성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1분 뒤인 28분 장상병이 그 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먼저 여성이 살해당하고 그 비명 소리를 듣고 장상병이 그 집으로 뛰쳐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약혼남 양 씨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과연 경찰 판단은요? 직접 당시 얘기 들어보시죠. 양 씨는 군인 장 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그 당시 다른 방법을 강구할 그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부분도 있고 설령 그 부분이 과잉방위에 해당된다 그러더라도 야간에 또 흥분이나 경악, 당황 이런 상황 하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벌할 수 없다는 형법 규정이 있습니다. 자, 원장님, 그냥 정당방위였던 거예요. 네. 어. 지금 그렇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그 결정적인 일분에 대한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목격자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사건이 있었던 집의 집주인이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었고요. 비명 소리가 나기 전에 이 장상병이 집에 들어가는 걸 먼저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명 소리가 들렸고 그 이후에 그 약혼남 양 씨가 밖으로 뛰쳐나와서 살려달라고 호소를 했다고 진술을 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이 피해자 여성의 손톱 밑에서 장상병의 DNA가 검출이 됐고요. 반면에 이 약혼자에게서는 그 약혼자의 DNA는 발견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해자 여성의 이불이 이 장상병의 그 몸에서 발견되면서 장상병이 주요 범인이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고 또 하나 약혼자 이분의 그 거짓말 탐지기 반응에서 진실 반응이 나온 건 역시도 이게 무죄라는 걸 입증하는데 한 번 더 지지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범인은 장상병이었어요. 그냥 정당방위였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9월 24일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장상병 도대체 왜 예비 부부의 집에 가서 저 짓을 벌인 겁니까? 뭐 보복을 하기 위함이었다거나 그런 특정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가해자 장상병과 피해자 예비부부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당시 20세 군인이었던 장상병 그날 새벽 4시까지 친구와 술을 마신 뒤에 만취한 상태로 홀로 공릉동 주택가를 좀 배회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새벽 5시쯤 한 주택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을 시도하다가 손을 다쳤고요. 집주인의 고함과 함께 쫓겨났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서인지 여러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또 다른 집에 침입을 또 시도했다가 다시 쫓겨나기도 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장상병의 침입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결정적인 목격자였던 3층 집주인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장상병이 피해자인 예비부부가 거주하던 2층 주택으로 들어가 주방에서 흉기를 집어들고 안방에서 자던 여성을 살해한 거였습니다. 한순간 약혼녀를 잃은 피해자인데 심지어 살인범으로까지 몰렸습니다. 이 양 씨 결국 누명을 벗게 됩니다. 진짜 결국 벗어요. 지금 너무 어처구니 없는 과정을 거쳤던 게 처음에는 자기 약혼녀를 살해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비교적 일찍 벗어났는데 남은 거는 그 장상병을 해쳤다는 부분에 그게 또 살인죄가 됐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경찰에서는 비교적 일찌감치 2015년 말쯤에 불기소 처분을 해달라고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사건을 받은 검찰에서 과연 정당에 해당하는 건지 무려 2년에 걸쳐서 검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기 전에 2017년에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서 또 시민들의 의견까지 들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 자리에서 23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내서 그 2년이 넘어서야 결국 정당방위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진짜 지금 약혼녀는 이제 사망을 했고요. 자기는 살인범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2년 동안이나 수사를 번갈아가면서 받아가면서 그 누명을 벗어야 했던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정당방위가 얼마나 어렵게 인정받는지가 이 사건에서도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박 변호사님도 짧게 한 말씀요.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방위가 마지막 인정이 된 게 매우 다행인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근데 뭐 사실 이건 증거를 찾기 어려운 건데 너무 논리적으로 가다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원장님, 저희가 이제 이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나 씨 사건 때문에 이걸 한번 다시 재조명해 보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범죄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이게 쌍방이냐의 논란은 그 이후에 가져가는 게 맞죠. 제보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